법무장관을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운이에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혁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내일 아마 방송에 나갈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목은 박범계 사주 풀이로 본 윤 총장, 문재인 대통령 배신의 삼각관계 이렇게 했어요. 배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윤 총장을 두 분 다 배신한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두 번 배신했구나. 왜냐면은 작년에 추미애 사건으로 인해서 문 대통령이 직무정지할 때 추장관이 올린 걸 결재를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한 번 배신으로 봐요. 그리고 박범계 박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우리 윤 총장님 하다가 뭐 형님 하다가 청문회 때 같은 편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강하게 또 뭐 윤 총장을 좀 비판해서 법무장관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저는 배신이라고 봐요. 한 번 배신했을 때는 그 배신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배신을 했을 때는 배신 당한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배신을 했으면 또 배신할 걸 하고 준비를 하고 배신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되는데 또 두 번 배신을 당한다는 거는 그거는 윤 총장이나 국민들이 더 나쁘다 생각을 해요. 배신한 사람보다는. 근데 또 두 번을 이제 배신을 또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 문제로 해서 지금 중앙지검장을 위임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위임하는데 이제 일조를 했고 그거는 또 윤 총장이나 국민들을 또 배신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 번 배신하면 어떡할까요? 세 번. 또 이제 또 인사도 남아있고 또 윤 총장이나 국민들을 또 배신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촛불을 들어야겠죠? 강화문 가서. 안 되겠구나. 강화문 가서 촛불 드는 거는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촛불은 못 들겠고 문 대통령 신년사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만세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갖고 강화문에 횃불을 들게 되면 그때도 만세는 부르겠구나. 어쨌든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신원수 정무수석을 갖다가 계속 지금 달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정상적인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야, 이 난세에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사를 하고 근데 인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추장관이 인사할 때 그거는 추장관이 인사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건데 그때 보험을 들어놨죠, 이성윤이. 제가 아마 작년에 방송할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과 아마 할 때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중앙지검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윤 총장이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해도 중앙지검장이 다 뭉갤 거다. 이시성을 가진. 그것도 제가 맞은 것 같아요. 아마 제 방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사한 거는 사실은 추장관이 인사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인사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인사권자니까. 그러면서 보험을 든 거예요. 또 하나 보험 든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주 친해요. 가끔 뭐 식사도 하고 이번 탄핵할 때 전날에도 아마 청와대에서 이렇게 부부 동반해가지고 밥을 먹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보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근데 보험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왜 깨지고 있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은 판사나 사법부 판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법정에 가면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 녹취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변명을 일갈하면서도 아직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국민을 좀 무시한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대통령 바로 2인자예요. 대한민국 2인자가 거짓말을 하고 그 판사들 판결을 누가 믿겠냐고. 이제 누구나 법원 가서 나 대법원장도 거짓말하는데 나 거짓말하면 어때? 이러면 판사들이 할 말이 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절대 해임시키진 않겠죠. 사표를 내더라도 아마 반려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 문 대통령한테는 김 대법원장이 보험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보험이지만은 퇴임 후를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도 사실 보험이에요. 지금 뭉개고 있어요. 근데 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의문스러워요. 어차피 박원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지금 살아있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나오나 퇴임 후에 나오나 어쨌든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뭉갠다 그래서 그게 뭉개질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사주를 이제 몇 번 풀어봤는데 문 대통령은 목이 되게 많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목기가 한
10%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10%가 들어왔는데도 신정무수석이 지금 해가지고 눈덩이가 지금 또 커지고 있어요. 동아일보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까지도 얘기가 나와. 또 어제 또 TV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건 절대 아니다, 패싱 아니다. 그럼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거예요. 박범계 장관을 오늘 사주를 풀어보겠지만 박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화하고 토가 되게 많아요. 화토가 많은 사람은 문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하는 행동은 안 해요. 궁합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박범계 장관이 화토가 많듯이 윤 총장도 화하고 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박범계 장관도 윤 총장한테는 피해를 안 주는, 궁합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결론은 왜 삼각관계냐면 윤 총장하고 문 대통령하고 궁합이 아주 나빠요. 서로 필요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지금 10%가 목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20년 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정무수석하고 또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장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왜냐면 보험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신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FM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인사를 하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 총장 밑에가 중앙지검장인데 완전히 하극상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 쿠데타 세력을 그냥 두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윤 총장은 얼마나 또 배신감을 갖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패싱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을 잃는 거는 많이 잃는 거고,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더 많은 걸 잃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잃게 되면 다 잃은 거예요. 모든 어떤 믿음과 신뢰를 다 잃은 대통령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범계 박장관을 할게요, 쉽게. 여기 아마 화면이 띄어 있을 거예요. 계묘, 병진, 기해. 뭐 시는 제가 모르고. 사주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그림을 그려서 풍경화가 아주 예쁘면은 좋은 사주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운이 들어올 때가 이제 운이 좋은 거고. 근데 이 사주를 풀어보면 땅이 기토 땅에 지금 월이 이제 항상 제일 세다 그랬죠. 땅이 좀 더 넓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고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해수하고 묘목이 있어요. 근데 천간이 기토하고 계수야. 이거는 묶여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하나가 더 있다, 물은 하나 없어지고 나무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이제 조금밖에 없고 물만 조금 있는데 어때요? 지하수가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가 들어올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간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모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들이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업체, 진로, 장모까지. 그럼 이 사주에서 지금 가장 많은 거는 사실 땅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토 땅하고 진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하고 형제간도 되지만 성격적으로는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기가 조금 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생활을 해주니까 불이 강하다고 보고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빠르고 인기응변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 지하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지하수는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 복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라든지 가만히 있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 지하수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활동을, 예를 들어서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막 예를 들어 돌아다니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이 역마살이 있더라도 이 토에 역마살이 있으면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사주에서는 진로운에서 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좀 활동하고 뭐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오래 있지 않는 성격이야. 좀 밖으로 자꾸 나가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없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뼈도 약하고 기관지도 약하고 폐 기능도 약하고 대장의 기능이 약하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대장의 기운이 없으니까 어떤 신체적 특성으로 봤을 때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소화력은 많이 먹는 사주.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기가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가 막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럼 아무래도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소화력은 좋아. 근데 대장을 무사 통과한다 하면 돼요. 왜냐면 대장에서 어떤 합성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력이라든지 체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사주는 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기관지 쪽이나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이 물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지하수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은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에 해당하는 거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이런 사주는 사실 여자들한테는 조금 인기가 있는 사주예요. 왜냐면 물이 있어야 이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복이라든지 여자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주들은 술을 그렇게 아주 즐겨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신장에서 해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술은 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보면은 이 사주는 지금 대운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날짜는 제가 하루 전날로 뽑았어요. 접입일 때문에. 근데 원래 날짜로 보면은 운하고 안 맞아.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27살 때부터 대운에서 이 물이 들어와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온다는 건 대운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재물도 들어오고 또 나무를 키울 수 있으니까 땅이 기름져서 굉장히 운이 좋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 그 전날로 봐야지 운이 맞더라고. 개축, 임자도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계속 27살부터는 대운에 산 사주예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7세는 경술대운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57, 58, 59, 60살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신금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아요. 지하수가 이렇게 막 크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들어오니까 국회의원도 하면서도 법무장관을 할 수 있는 거. 사실 저는 그건 헌법에 조금 위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장관은 행정부고 또 국회의원은 입법부예요. 근데 겸직을 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어떤 잘하고 잘못한 거 이런 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겸직을 한다는 건 조금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어쨌든 뭐 그 법을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대운은 굉장히 좋은데 올해 1년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신축년이에요. 근데 신금은 좋지만 축토가 들어와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이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진토는 양력으로는 4월달이고 이 올해 들어온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지진이 나는 거야.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올해 월살이 들어있어요. 물론 대운이 좋아서 장관까지 이렇게 겸직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올해 1년 운에서는 아마 구설이 지금 많이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다 해서 뭐 해임이 되거나 그런 운은 아니에요. 왜냐면 1년 운만 나쁘지 대운은 형제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61세부터는 술토가 들어와요. 그러면 축술 그다음에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국회의원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추장관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좀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장에 나간다 그러는데 서울시장 되면 어떡하죠 하면서 걱정스럽게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칼에 제가 추장관 서울시장 되면 상을 지질게요. 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다음번에는 사실은 국회의원 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법무장관을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운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월살이 껴있어요. 신축, 축에 이제 월살이 껴있는데 이 월살은 고초받는 살이에요. 그래서 대운은 어차피 60%는 좋으니까 큰 고초는 아니래도 20% 정도는 고초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세 분의 이제 삼각관계를 보게 되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하고 땅이 없는 사주예요. 그럼 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해요. 대통령을 동아일보처럼 뭐 패싱했다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보험 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목이 지금 10%만 들어왔는데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인사 문제로. 근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민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운 따라가는구나.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운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에서 이렇게 사단이 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민년은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요. 그게 한 40%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어떻게 되는지. 나무가 많은데 나무가 또 들어오면 땅이 갈라져요. 그럼 어쨌든 관제수가 있는 건데 이제 아마 퇴임하면은 김 여사가 조금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상상에 한번 맡길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솔직하게 실수한 거는 실수했다 인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인사도 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나가면 돼.
그럼 과가 있고, 그죠? 이 방법도 있겠구나. 지금 민주당에서 180석 정도를 얻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특별법 만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아예 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비리나 이런 거는 특별법을 해서 다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면 돼. 왜 지금 뭐 180석 국회의원 갖고 있는데 뭘 못 만들겠어요? 가덕도 뭐 신공항 특별법 만들시 만들면 돼. 근데 그거 안 되겠구나. 왜냐면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지금 깜빵하게 계시잖아. 그 법 만들면 또 풀어줘야 되잖아.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2번만 윤 총장하고 국민들을 배신하세요. 3번 배신하게 되면 정말 문 대통령 진짜 만세 부를 수 있어요. 횃불 들면 만세해야 돼, 만세. 제가 볼 때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는 건 어떤 물질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관계라고. 제발 좀 국민이 정상적인 나라에 살 수 있게끔 한쪽편만 드시지 말고 정상적인 나라에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